안녕하세요. 센스쟁이 은싸의 한국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두 번째 보네요. 자,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일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러한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요. 주제 1,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주제별로 다루고 있는데 주제 1, 선사 문화의 전개다 라고 하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잘 보이시나요? 혹시 잘 안 보이시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에게 건의하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실이다 보니까 아마 좀 소리가 많이 울릴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선생님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약간 음향이 조금 아마 좋지 못한 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익숙할 거예요.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각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실 줄 아시면 될 거예요. 문제에서도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의 특징으로 오는 것은 해서 요것들을 섞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더 나아가 철기까지 여러분들 비교하실 줄 아시면 될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 시험 문제 1번에서 거의 주어지는 문제가 많죠. 수능에서도 그렇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선사문화라고 하면 문자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문자의 기록이 없는 시대죠. 그래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선사 시대다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는 크게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뉩니다. 한문을 좀 아는 친구들은 쉽게 있지만 여기 보면 석기 시대죠. 그래서 돌을 주로 도구로 사용했던 시대인데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그 돌의 쓰임새와 만드는 과정, 용도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합니다. 자, 구석기부터 한번 보죠.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다라고 해서 돌을 뭔가 떼어낸 거죠. 그래서 뗀석기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주먹도끼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쌤이 다시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그림이랑 한번 살펴봐 주겠지만 주먹도끼라고 해서 이렇게 손에 쥐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라든지 그 다음에 승배찌르개라고 어디 나무나 이런데 돌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뗀석기가 사용이 됐었죠. 이 구석기 시대 때는요, 먹을 것을 어떻게 마련했냐면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명이 없는, 이런 기계가 없는 그냥 허벌판에 누워졌을 때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정글의 법칙. 잘 안 보죠? 저도 잘 안 봐요. 정글의 법칙. TV 같은 거 보면 이제 거기 물론 현대적인 것들도 있지만 되게 원시적으로 많이 사냥도 하고 하잖아요. 뭐 채집도 하고 대부분 이제 아마 인류의 초기에는 동물을 잡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또는 이미 있는 자연에서 이미 제거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먹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냥과 채집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들은 이동 생활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계속 그 한 자리에서 사냥과 채집을 했더니 먹을 것이 어떻게 됐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었겠죠. 여러분들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점점 줄었으니까 어떻게 또 먹을 것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생활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집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뭐 동굴이나 막집 이런 데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집, 그 다음에 또 동물들, 큰 동물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동굴이나 막집 같은 데 살았고 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이동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냥 무리를 지어서 다녔던 시대가 바로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 뗀석기, 그 다음에 이동 생활, 사냥과 채집 다는 아무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석기 시대였다면 요보다 조금 발전한 시대인 신석기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석기 시대는 중요합니다. 신석기 시대와 요 청동기 시대는 중요한데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빠른가요? 네. 어차피 여러분들 좀 막 배속해서 듣지 않나요? 네. 그래서 찬찬히 들으시고 또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으셔도 되겠죠. 네. 자, 신석기 넘어가죠. 신석기 시대는 돌에 만드는 과정이 우선 바뀝니다. 어떻게 간석기, 석기를 어떻게 한 거야?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정교해지게 되게 됩니다. 요 구석기 때는 날씨가 굉장히 이제 차가웠었는데 추웠던 거죠. 이제 점점 따뜻한 시대를 지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서 동물들도 좀 작아지게 되고 도구도 좀 더 정교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간석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돌을 갈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신석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다. 요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려요. 그래서 이 농경과 목축의 시작, 특히 이 농경의 시작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석기 혁명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농경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농경의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경의 시작으로 인해서 우선은 그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때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동안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이동 생활을 멈추고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다운 집을 하나 만들게 되죠. 그게 바로 움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원형으로 파서 가운데에다가 따뜻한 화덕을 두고 그 위에 집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시족과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신석기 시대입니다. 또한 이 농경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우리가 먹고 남는 것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먹고 남는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바로 토기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토기 만드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대표적인 토기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토기? 무슨 토기? 네, 그쵸. 빗살무늬 토기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빗살무늬, 여기 빗살무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빗살무늬. 바닥이 어때요? 뾰족하죠? 네, 그래서 이건 아마 흙이나 모래바닥에 파묻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경으로 나온 생산량, 농작물을 보관하지 않았을까, 또는 뭐 불을 이용해서 끓여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물건으로는 가락바퀴, 뼈바늘 이러한 것이 발견되면서 이 시기에 이러한 것을 사용해서 옷이나 그물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 신석기 시대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 특징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 입에서 툭 튀어나와야 되는 게 농경의 시작이다, 신석기 혁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거리를 한번 선생님이 던져보면은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인류에게 좋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두 가지 평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또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그것만 그냥 정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게 창의력의 시작이고 또 그러한 자기만의 생각들을 해나가는 것이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업을 함께 해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과서에도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과연 농경이란 좋은 걸까? 그렇지 않은 걸까? 그래서 우리의 먹을 거, 우리 삶을 좀 안정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농경으로 인해서 인류가 좋지 않게 쇠퇴하였다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교과서 파트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석기와 신석기의 내용이었고 어쨌든 이 청동기와 철기는 주제가 바뀌어서 제가 잠깐 여기서 먼저 스탑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 사실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가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청동기 시대다라고 합니다. 이 청동기 시대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어떤 단어를 떠올려야 되냐면 바로 계급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쌤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농경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농경의 발달은 농기구들이 이제 많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농업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겠죠. 자, 여기서 퀴즈. 이때 농기구는 어떠한 재료로 많이 쓰였을까요? 정답은? 네, 바로 청동기가 아니라 돌이 여전히 많이 쓰였습니다. 청동기는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때는 짓다 보면 부러지고 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걸로 많이 쓰였냐면 무기나 찌르는 무기나 그다음에 제기, 제사용으로 많이 쓰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실제적으로 농경 도구로 많이 쓰였던 건 여전히 단단한 돌이 많이 쓰였다라고 알려져 있죠. 대표적인 돌이 반달돌칼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으로서 아마 추수할 때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달돌칼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자, 농업 생산력이 농경이 발달하면서 올라가고 먹고 남은 게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농경의 발달에 따라서 잉여 생산물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어때요? 빈부격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자, 그리고 힘이 센 자가 결국에는 더 높은 계급을 차지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계급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는 게 바로 이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바로 이 계급을 나타내는 주요한 유물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아마 많이 알죠? 고인돌.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짓기 위해서는 혹시 고인돌 본 적 있나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걸 세우기 위해서는 아마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령과 지도 아래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마도 힘이 강한 그러한 사람이 등장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리고요. 또 이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천손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당구단검 우리가 여러분들 이야기 다룰 때 어디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때 그러한 천손사상이 많았는데 이들이 제사를 많이 주도했대요. 그래서 물론 무기로도 쓰였겠지만 전체적으로 비파형 범검이라든지 청동, 방울 이런 것들을 달면서 제사를 주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또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물로도 또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알겠죠? 또 플러스 토기도 더 이제 다양해지고 토기도 이제 종류도 이제 좀 더 쓰임새 있게 바뀌게 됩니다.
그게 청동기 시대였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이때 무엇이 출현을 하게 되냐면 이러한 계급,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바로 국가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어느 나라죠? 그렇죠. 바로 고조선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때 우리나라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였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간단합니다. 철기. 자, 우리 지금도 철 써야 안 써요? 쓰죠? 네, 지금도 우리가 철을 사용합니다. 이 철이라고 하는 게 쓰여지면서 인류가 굉장히 급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농업 생산량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전쟁도 굉장히 빈번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먹을 게 없으면 어때? 옆에 사람 가서 일단 뺏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더 다변화된 사회를 나타나게 되고 이때 이제 이러한 철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 뗀석기, 사냥과 채집, 신석기 시대, 간석기, 농경과 목축의 시작, 신석기, 혁명, 그죠? 그리고 뭐 비싼 이 토기, 청동기 시대, 계급의 발생으로 인해서 국가가 등장하였고 대표적인 인물 고인돌과 비파형 농건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철기 시대까지. 자, 여러분들 이 내용들 잘 비교해서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렵지 않았죠? 네, 선생님이 낸 과제 성실히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